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 강의에서는 유클리드의 원론, 특히 유클리드 원론 중 제1권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클리드 원론에 대해서 잠깐 짧게 소개를 드리면, 이제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책이고요. 그래서 책의 제목은 Element, 뭐 영어로 된 제목이긴 하지만 원론입니다. 이것은 BC 3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총 1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원론의 제1권에는 당대 기하학적인 지식, 기하학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저술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고대 책임에도 불구하고 근대에 이르기까지 어떤 지식인의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공부하고 교육되어 온 일종의 수학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는 기하학적인 지식은 뭐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예를 들면 초등 5, 6학년 또는 중등, 중학교 과정의 1, 2학년 정도에서 볼 수 있는 평면 기하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뭐 어렵거나 대단한 그런 수준의 기하 강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뭐 꼭 그리스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문명들, 다른 문명권을 보면 뭐 바빌로니아, 그것보다 훨씬 이전에 바빌로니아, 뭐 중국, 인도, 그런 그 고대 문명의 어떤 유산들을 보면 거기서 지은 어떤 뭐 건물이라든지 과학기술의 수준을 보면 어, 이 유클리드 원론에 있는 기하학적인 지식 이상의 수준이었겠죠. 그 정도의 기하학적인 지식이 있었으니까 뭐 건축도 가능했었을 것이고요. 거대한 문명이나 제국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기술, 과학 기술을 이룰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책의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 어떤 실용적인 또는 도구적인 수단으로서의 어떤 수학, 과학기술, 건축 뭐 등등의 그런 실용적인 목적에 있어서의 어떤 값을 구한다든지 계산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값을 어떻게 구한 뭐 그런 실용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값을 어떻게 구하는가, 뭐 그 값은 얼마인가, 뭐 이런 거를 다루는 게 아니고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가, 즉 증명해 나가는 수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용적인 목적의 수학이라면 굳이 어렵게 증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것은 증명에 주안점을 둔 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원론의 저희 이제 이 비디오에서 강의 드리고자 하는 원론의 제 1권의 내용은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식의 수준으로서는 뭐 우리 초등, 중등 학교에서 나오는 평면기하 정도, 뭐 그거보다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은 기본적인 정의, 점이란 무엇이냐, 뭐 직선이란 무엇이냐, 원이란 무엇이냐, 그런 기본적인 정의와 기본적인 전제 조건, 공리 또는 공준이라고 불리는 전제 조건만을 이용해서 48개의 기하에 관련된 명제를 증명해 나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개념, 기초적인 개념으로 시작해서 논리적으로 특정한 사실을 증명해 나가는 그런 논리의 체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이제 뭐 논리적 사고를 길러준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논리적 체계로서의 수학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교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까지도 지식인이라고 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이 원론의 일권 정도의 내용을 한번 쭉 공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진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을 공부한다고 해서 뭐 기하에 대한 지식이 는다든지 수학 실력이 좋아진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요. 예, 뭐 학교 시험을 잘 본다든지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뭐 그 시간에 가서 이제 학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개념을 키우고 그 논리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아주 작은 규모의 수학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수학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는 논리로서의 수학에 어떤 흥미가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쫙 따라가면서 일권의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도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원론에 대한 뭐 얘기는 이제 차차 내용을 얘기를 해가면서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유클리드 원론 1권은 정의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정의를 쭉 그냥 한국말로 쭉 적었는데요. 정의가 23개 정도 되네요. 일단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정의, 점이라는 것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상당히 정의가 좀 개념적이랄까? 또는 약간 추상적이죠? 두 번째, 선은 폭이 없고 길이가 있는 것이다. 좀 뭔가 정의가 확실하지 않죠. 뭔지 와닿지는 않아요. 3. 선의 양 끝은 점이다. 4. 직선은 점들이 고르게 놓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정의만 보면 사실은 정의라는 건 확실해야 되는데 그렇게 확실한 것 같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점이 무엇이냐고 정의를 해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나오는 맨 처음에 나오는 몇 가지 개념들은 너무나 기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무언가 그것을 잘 설술할 용어나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 자체가 좀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원론 책을 쓰기 이전에 또는 훨씬 그 이전에도 기하를 사람들이 알았을 것이고 점이 뭔지 선이 뭔지 직선이 뭔지 면이 뭔지 대략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 또는 어떤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의하지 않죠, 사실은. 우리가 실제 할 때는. 그냥 대충 아니까.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이것을 문자로서 이것이 무엇인지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탄탄한 논리, 기초적인 것 아래로부터 뭔가 논리를 쌓아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이렇게 정의한 거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어, 뭐라 그럴까,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거를 좀 뭐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봅시다.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점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것,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선은, 여기서 선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직선도 포함되고 곡선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폭이 없고 길이가 있는 것이다. 선은 폭이 없어요.
길이만 있는 것이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그 다음에 선의 양 끝은 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한 선, 유한한 곡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이 있겠죠. 그래서 이건 유한한 선이다. 여기 있는 선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직선은 점들이 고르게 놓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고르게라는 거는 이렇게 삐뚤빼뚤한 게 아니고 반듯하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선은 점들이 고르게 놓인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삐뚤빼뚤 이렇게 휘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계속 여기서 나오는 선들은 직선들은 유한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나 초등과정에서 얘기하는 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면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선을 기술하는 거에 의거하면 뭐 면이라는 것은 두께가 없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면은 길이와 폭만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면의 끝은 선이다. 이것도 또 끝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한한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얘기하는 무한한 평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한한 면입니다. 그래서 면의 끝은 선이다. 이런 면이 있다라고 하면 면의 끝은 선인 거죠. 그 다음에 특히 면 중에서 평면은 그 위에 직선이 고르게 놓인 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진 것이 아니고 반듯한 평면, 평평한 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평면은 그 위에 직선이 고르게 놓인 면이다. 그 다음에 평면각이라는 게 나왔죠. 평면각은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두 선, 겹치지 않는 두 선이 만날 때 두 선의 상호 기울기이다. 우리가 보통 각이라고 하면 이제 요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 이제 각이라는 거는 선이 두 개가 만나서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선에 대해서 다른 선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나 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쭉 보다 보면 이 각이라는 것도 여기서는 하나의 도형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이 두 개가 만나서 이루는 도형, 모양, 뭐 이 정도로 하셔도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만나는 두 선이 직선일 때 그 각을 직선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직선각이라는 거를 따로 두고 얘기했다는 거는 꼭 각을 이루는 것이 직선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곡선도 만나서 각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좀 구분을 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직선에 서 있는 또 다른 직선이 만나 만드는 이웃한 두 각이 서로 같을 때 두 각을 직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선이 하나 있는데 또 다른 선이 만나면 사실 이제 각이 두 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 이웃한 두 각이 서로 같을 때 직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평평한 각은 180도고 직각은 90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90도, 90도에서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각이 있는데 그 두 각이 서로 같으면 그러면 이것을 직각이라고 부르고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같다는 얘기, 두 각이 서로 같다는 게 뭐냐? 이제 쭉 가면서 보게 되겠지만 이 유클리드 원론에 있는 기하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숫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길이다 그러면 몇 센티, 뭐 길이가 1이다, 2다, 3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대응하죠. 그 길이의 크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각도도 마찬가지죠.
90도, 80도, 70도, 0도 이런 식으로 숫자를 대응시켜요. 면적도 그렇죠. 그런데 이 원론에서는 숫자를 대응시키지 않아요. 숫자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좀 더 정확히 얘기해서는 길이나 각도나 면적이나 이런 것을 측량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인지 재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여기 써 있는 두 각이 서로 같을 때, 그럼 어느 때 같은 거냐? 숫자가 없는데, 그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각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각이 일종의 이런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왼쪽에 있는 각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각이 있죠. 그래서 요 선을 뭐 회전하거나 평행 이동시켜서 이 선들이 정확하게 딱 일치하면, 그렇죠? 요걸 뭐 이렇게 180도 회전시켜서 이동하면 딱 겹치겠죠? 그렇죠? 그렇게 정확히 그 각을 이루는 두 선이 딱 겹쳐지면 그때 두 각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원론에 나오는 모든 것은 그래요. 같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뭐 회전을 시키든 뭐 평행 이동을 시키든 하여간 이동시켜서 모양을 바꾸지 않고 이동시켜서 거기에 해당하는 도형이 정확히 겹쳐지는 경우에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직각보다 큰 각을 둔각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직각보다 큰 각, 이게 이제 직각이라고 하면 여기 각을 하나 더 둡시다. 이렇게. 그럼 크다 작다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각을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요 각이 요 큰 각 안에, 큰 각을 이루는 이 영역 안에 포함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당히 이동시켜서 하나의 물건이 다른 물건 안에 포함되면 그러면 그때 서로 크다 작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직각보다 큰 각을 둔각이라고 부르고 직각보다 작은 각, 직각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각이 하나 더 있다. 빨간 각이죠? 그러면 이 녹색의 각 안에 녹색의 각에 해당하는 이 도형 안에 빨간색 각에 해당하는 도형이 포함되죠. 이럴 때는 이 녹색 각이 빨간 각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각보다 작은 각은 예각이다. 그다음에 경계는 어떤 것의 끝이다. 경계라는 것은 어떤 것의 끝이다. 뭐 이런 도형이 있다. 그럼 이 도형의 끝이 어디예요?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도형이란 말도 나오네요. 도형이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경계로 둘러싸인 것이다. 그 얘기는 뭔가 경계가 있는 것이 도형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경계가 있으면 그 경계가 그 도형이나 영역에 모양을 주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차피 이제 이렇게 조금 애매모호하면서 추상적인 정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이라는 게 나오네요. 원은 뭐냐면 원주라고 부르는 하나의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곡선 위에 둘러싸인 평면 위의 도형으로 어떤 한 점에서 원주까지의 직선은 모두 같다. 이 원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형이에요. 그렇죠? 이 내부까지 다 포함하는 도형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원의 이 경계에 해당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사실 원이라고 부르죠. 여기 이제 구분을 합니다. 이 경계에 해당하는 것을 원주라고 하고 그 안에 둘러싸인 부분을 도형을 원이라고 불러요. 어떤 특징을 갖냐 하면
어떤 한 점으로부터 이제 적당히 어떤 한 점이 있어서 그 점으로부터 원주까지의 직선은 모두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직선을 적당히 이동시켜서 이 직선하고 딱 겹쳐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선분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러면 결국 두 직선이 같다라는 거는 딱 겹쳐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원이란 것을 어떤 한 점으로부터의 어떤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중심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것을 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거리가 같다는 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그 중심점으로부터 원주까지를 이은 직선들이 다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원의 지름이라는 것은 이 중심을 지나서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죠. 중심을 지나는 직선. 근데 양 끝점이 원주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지름은 원을 이등분한다. 지름이 원을 이등분한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데요? 요 이등 이렇게 지름이 있으면 지름이 이제 여기 도형을 두 부분을 나누죠. 요 도형과 오른쪽 도형이 있을 텐데 이것을 적당히 이동시키면 두 개가 정확하게 딱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반원은 원의 지름과 그것으로 나뉘어진 원주에 둘러싸인 도형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변형. 그래서 변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변이죠. 우리는 이제 다변형이라고 얘기 안 하고 보통은 다각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변형은 직선들로, 즉 선분들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그렇죠? 삼변형은 세 직선, 세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사변형은 네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다. 그다음에 이제 한 20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숙한 증명이 정의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본 개념들을 다 세워놨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얘기하면 되겠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에서 세 변이 모두 같으면 정삼각형, 두 변이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셋이 모두 다른 것은 부등변. 그러니까 변이 같은 게 없다는 거죠. 부등변 삼각형. 삼각형에서 직각이 있으면 직각 삼각형. 둔각이 있으면 둔각 삼각형. 세 각이 모두 예각이면 예각 삼각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뭐 이제 조금 정의가 편안하죠? 그래도 이제 22번도 마찬가지예요. 사변형에서 네 변이 같고 네 각이 모두 직각이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딱 그 정의네요. 여기는 정사각형. 네 각은 직각이지만 등변이 아니면 직사각형. 네 변은 같지만 직각이 아닌 것은 마름모. 마주보는 변과 각이 같지만 직각이 아니면 평행사변형. 이외의 것은 부등변 사변형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정인데 같은 평면 위의 두 직선을 양방향으로 아무리 느려도 만나지 않을 때 두 직선이 서로 평행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얘기하는 직선은 선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평면 위에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아무리 양끝으로 연장을 해도 서로 만나지 않으면 서로 평행이다라고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직선은 여기서 얘기하는 직선은 선분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라인이라고 쓰기 때문에 좀뭐 구분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의를 했고요. 보시면
5가지 전제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뭐 조금 한자말로는 공준, 뭐 영어로는 postulat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 이제 위에 정의로부터 가령 여러분들이 배웠던 어떤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웠던 평면 기하에 관한 어떤 사실들을 증명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여러분들 조금만 한 5분만 생각을 해보시면 막막해요. 왜냐하면 이 정의만 가지고는 뭘 해볼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이것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전제 조건을 좀 더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뭐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수학에서는 공준 또는 공리라고 합니다. 공중하고 공리는 좀 이제 사용하는 같은 의미인데 좀 넓은 수학 전체적으로 넓은 수학에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통 공리라고 하고 분야를 좁혀서 특정한 것에 적용되는 전제 조건을 공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이 뭔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 점을 끝점으로 하는 선분을 단 하나 그릴 수 있다.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을 끝점으로 하는 선분은 단 하나만 그릴 수 있다. 이제 요거를 보면 이제 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찍어 놓으면 우리가 자로 이거를 연결하면 딱 하나 그려지지 뭐 두 개가 있냐. 어. 자, 그거는 그린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그린다는 것은 실제 작도하는 건데요. 여기서 그릴 수 있다는 얘기랑은 좀 달라요. 여기서 그릴 수 있다는 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두 개를 그릴 수가 있죠. 평면에서. 그렇지만 그거는 경험적인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어, 이 책을 쓰기 이전에도 분명히 기하를 했을 거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기하적 지식이라는 거는 경험적인 거죠. 실제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우리 화학이나 물리나 다른 자연과학에서 하는 일이죠. 경험적으로 가능한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유클리드를 비롯한 그리스의 수학자들, 사실은 반은 수학자고 또 반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동시에 철학자이기도 한데 뭐냐면 인간의 논리로부터 모순이 없는 절대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것. 이건 약간 철학적인 관점이죠. 그런 차원에서 수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봤더니 됐다. 이건 논리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경험적으로, 실험적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진 것을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적인, 실험적인 수학적 지식은 이미 있는 건데 이것을 하나의 논리적 체계로 다시 한번 만들어가고 싶어 했던 거죠. 사실 이 책의 의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정의만 가지고는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이 단 하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위에 있는 그 선분이라는 정의조차도 모호한 거죠. 그렇죠? 반듯하게 있는 거. 반듯하게? 뭐가 반듯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직선이 뭔지는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그대로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읽어는 우리가 여기 저수라는 이 책의 수학은 서로 다른 두 점이 있으면 그 두 점을 끝점하는 선분을 단 하나 그릴 수 있는, 단 하나 존재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수학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선분은 양끝으로 한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것도 되는 걸로 하자 이거죠. 그래야 뭘 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 임의의 중심과 반지름을 가진 원을 그릴 수 있다. 그렇죠? 점을 하나 주고 반지름 하나 주면 이것을 중심점과 반지름으로 가지는 원이 항상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걸 말을 바꾸면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으로 하는 원은 하나만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직각은 90도인데 다 같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앞에서 봤지만 두 선이 만나서 이루는 각이 이웃한 두 각이 같으면 직각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선분이 있고요. 또 다른 두 선분이 있어서 또 얘네들이 직각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직각과 여기 있는 이 직각이 같으리라는 보장은 위에 있는 정의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라는 전제 조건도 주자 이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건 특별히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이것은 평행선 공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냐면 두 직선과 만나는 한 직선, 두 직선과 만나는 한 직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직선의 왼쪽, 오른쪽이 있을 텐데 같은 쪽에서 같은 쪽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라고 해봅시다. 같은 쪽에서 만나는 두 안각의 합.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쪽에서 만나는 두 안각이라는 것은 이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각의 합이 직각 둘보다 작을 때, 이 두 각을 옮겨놨다 그럽시다. 이렇게 옮겨놨더니만 이게 직각 두 개는 뭐예요? 그냥 평각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보다 작을 때, 즉 우리말로 바꾸면 이 두 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을 때예요. 작다면 그 방향으로, 오른쪽이죠? 그 방향으로 두 직선을 연결하면 결국에는 만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각이 180도가 작으면 이 두 직선은 계속 연장하면 만난다 이거죠. 오른쪽에서. 이것을 평행선 공준이라고 해요. 이거 역시도 위에 있는 정의 가지고는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해왔던 평면회사의 경험적 수학에 의하면 이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제 다른 어떤 수학적 사실들을 증명해 나갈 거예요. 여기 밑에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클리드 기하에서는 길이나 각을 측정하지 않고 숫자로 나타내지도 않고 상대적 크기만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이건 좀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코멘트를 드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전제 조건이 5개 있는데 이 전제 조건을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5번째 평행선 공준. 두 안각의 합이 직각 두 개의 합보다 작더라도 두 개가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번째 공준을 빼버릴 수도 있어요. 또는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클리드의 평면기하가 아닌 다른 기하가 되는 거죠. 실제 현대 수학에서는 이러한 기하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비유클리드 기하. 그의 예로는 뭐
하이퍼볼릭 지오메트리, 쌍곡 기하, 그다음에 뭐 곡면 기하, 여러 가지 기하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는 생각하고 싶어하는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허용하는 전제 조건, 공리가 있는, 공리, 공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공리하고 공준을 다른 것으로, 공리하고 공준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그럼 또 다른 수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준이라는 거는 게임의 법칙인 거죠. 어떤 특정한 수학을 게임이라고 생각했을 때 게임의 기본 법칙, 기본 룰, 이게 공준, 공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룰이 바뀌면, 공리나 공준이 바뀌면 그건 또 다른 수학인 거죠. 예. 또 자꾸 뭐 많이 말씀드리면 좀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외에 요 5가지 공준은 이제 이 기하학을 위한 공준이고, 사실은 수학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보통 공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데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유클리드의 원론이 기하에 관한 거나 있는 건 아니에요. 산술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더 넓은 범위의 수학에 적용되는 공리들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5개를 이제 여기다 더 추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게 용도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길이나 각 같은 거를 측정하지 않고 숫자로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크고 작고 같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도형으로 생각했을 때 겹치느냐, 포함하느냐, 포함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어, 여기 이제 5가지 공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것과 같은 것은 서로 같다. 어떤 것과 같은 것은 서로 같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각이 3개가 있다 그럽시다. 뭐 A, B, C라고 합시다. A하고 B하고 각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형을 이동시키면 딱 겹쳐요. 그 다음에 B하고 C가 또 같아요. C를 잘 이동시키면 B하고 겹쳐요. 그러면 B는 A하고 같고 B는 C하고도 같죠. 그렇다면 A하고 C도 같다는 거죠. 보통 얘기하는 3단론법 뭐 이런 거 이해될 때 나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A, B가 같고 B, C가 같으면 A, C도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은 것에 서로 같은 것을 더하면 같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이 또 2개가 있다 그럽시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부분각이 있어요. 일단 이 큰 각이 서로 같다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작은 각도 서로 같아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같아요. 그러면 결론은 이것도 같다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2번, 3번은 사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것에 같은 것을 더하면 같다. 같은 것에서 같은 것을 빼면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요렇게, 요렇게 같고, 요렇게, 요렇게 같으면, 이렇게, 이렇게도 같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3번이겠네요. 4번은 서로 일치하는 것은 같다. 이게 이제 얘기죠. 각이 같다. 이 각을 이루는, 이걸 잘 이동시키면 이 각을 이루는 선분이 서로 딱 겹쳐진다. 일치한다는 얘기가 이제 겹쳐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선분이 2개 있다. 이 선분을 이 선분으로 이동했더니만 딱 겹쳐지더라. 그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이렇게 선분이 하나 있고요. 이 선분 안에 부분 선분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걸 전체라고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이 녀석은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더 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길이가 더 긴 거죠. 그렇죠? 이런 겁니다. 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면적 같은 거 얘기할 때 할 수 있어요. 얘를 잘라볼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어,
겹쳐지고 이 부분하고 딱 겹쳐져요. 그럼 뭐예요? 이 녀석의 면적은 이 둘의 합과 같은 거죠. 우리가 면적을 비교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클리드 원론의 1권을 공부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공준, 5가지 공준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크기의 비교를 위해서 필요한 5가지 보통 공인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준비가 됐고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48개의 정리라는 거는 뭐 theorem까지는 아니고 보통 이제 영어 책에서는 proposition이라고 하는데 정리라는 건 뭐냐 하면 명확하게 기술된 참인 명제. 명확하게 기술된 참인 명제예요. 그래서 참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정의와 여기 있는 공의에 의거해 볼 때 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48개의 참인 명제들을 쭉 증명해 나가는 게 원론 1권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요 비디오 강의를 몇 개로 쪼개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편에서는 공준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비디오에서는 이 나머지 48개의 정리를 차례대로 증명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좀 끝이 뭔가 이 마지막 48번째 거를 한번 볼까요? 47번째를 한번 보죠. 47번째 정리가 뭐냐. 직각삼각형에서 직각과 마주보는 변, 뭐죠? 변을 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어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나머지 변으로 만든 두 정사각형, 나머지 두 변으로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죠. 뭐예요? 그 넓이는 나머지 다른 변으로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 녀석의 넓이가 이 둘의 넓이의 합과 같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A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보면 이렇게 되면 길이를 ABC라고 하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C의 제곱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A의 제곱이라는 게 이제 이 사각형의 넓이. 그렇죠? A의 제곱, B의 제곱. 이게 C의 제곱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웃한 두 변의 길이의 합이다. 길이의 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타고라 여기 원론에서는 그런 거 안 나와요. 면적 공식 이런 거 안 나와요. 숫자 대응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현대에서 얘기하는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47번과 같이 나타내지는 거죠. 48번은 뭐예요? 거꾸로예요.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한 변을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가 다른 두 변을 가지고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으면 그 삼각형은 직각삼각이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이 여기 있는 48개 정의의 제일 끝에 있는 것은 피타고라스 정리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증명하는데 바로 47번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1번부터 차례대로 증명해 나가요. 그러면 차례대로 증명하고 이미 증명된 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정리를 증명하고 또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 정리를 증명하고 이렇게 탑 쌓듯이 차곡차곡 쌓아 올라서 갑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1번 정리부터 증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영상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